허가권자 지정 공사 감리 제도의 정상화 운영 방안에 대해서 분임 토론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7년도 16년부터 시작돼서 허가권자 지정 감리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좀 많았는데 중간에 이제 신기술 역량 있는 건축사 들어와서 저희가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사용 승인 대비 허가권자 지정 공사 감리 업무의 전체적인 업무량이 늘어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한 반 이상은 많이 해보셨으니까 허심탄회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 한마디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죠. 저는 뭐 이게 뭐 허가권자 지정 공사 감리를 뭐 저도 직접 하고 있지만 이렇게 느낀 거는 이게 지정할 때 뭐 역량 있는 건축사가 일부러 뭐 어디 뭐 현상 설계나 뭐 그런 데로 갖고 이름만 옆으로 싹 올려놔갖고 그분이 뭐 다 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많아 보니까 이게 실지에 벗어나지 않냐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역량 있는 건축사 뭐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해둔 건 좋은데 그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떤 분은 이제 뭐 그렇게 불순한 의도로 해서 뭐 현상 설계나 뭐나 할 때 이름만 옆으로 좀 해달라. 그래갖고 이제 이름만 싹 놓고 이제 대갖고 자기가 이제 다 뭐 10개 20건을 막 하다 보면 이게 취지에 이게 벗어나지 않냐 뭐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서는 이 앞으로 이게 좋은 이게 뭐 취지로 이 법이 제정됐는데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도저히 안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협회 차원에서 이런 제도적인 개선이 꼭 필요하지 않나.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달부터 2021년 11월까지 보면 송파구에 최모 건축사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이제 언론에 82건 했어요. 그리고 마포구에 뭐 65건, 뭐 강북구에 60건, 동대문구에 53건.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뭐 면대 수준이죠. 사실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돼서, 그러니까 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또 말씀하시고, 요것도 있고 또 뭐 감리자의 뭐 수준이라든지 뭐 건축주 시공자의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그냥 자유스럽게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남구 건축사회장 정용호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감리자의 수준하고 같은 얘기인데 그 감리 현장의 어떤 품질 수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느 분은 본인이 뭐 관공서하고 뭐 예를 들어 뭐 LH나 출신 이런 사람들은 한 4층짜리 건물에 와서 거의 그 수준으로 감리를 합니다. 우리가 수시 감리인데 그 뭐 공사를 거의 못할 정도로 어떤 분은 전혀 이런 저거를 안 해본 분이 오셔가지고 거의 뭐 감리를 거의 뭐 안 하다시피 하고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우리 이제 시공자나 건축주 쪽에서는 그 감리 배정 받을 때 거의 뭐 로또는 아니지만 어떤 좋은 사람 만나면 그냥 뭐 완전히 진짜 공사 다 한 것 같이 좋아하고 또 어려운 분 만나면 이 허가까지 취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퀄리티를 그 소규모 규모별로 예를 들어 뭐 500이야 1000이야 뭐 이런 거는 규모별로 수준 정도를 제시를 어느 정도 해가지고 우리 저 감리위원회에서 좀 그런 걸 좀 제시를 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식 이사입니다. 예. 요번에 그 역량 있는 건축사에 보시면 실제로 뭐 80건, 뭐 50건 이렇게 돼 있는데 좀 전에 우리 정용호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직원이 그 정도 많아야 가능할 것 같아요. 현장 관리도. 실제로 그 사무실에 뭐 실정은 모르겠지만 불가능하지 않느냐. 내실이 없는 감리가 되는 것 같고 제가 최근에 어떤 건축사님한테 민원을 하나 감리자가 와서 모든 서류를 다 시공사 보고 만들라고 그러고 자기는 도장만 찍겠다 그런 일들이 비리비재하다고 하는데 우리 건축사가 우리 스스로가 지금 개혁이나 자정이 안 되면 우리는 도태되고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그런 단체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좀 깨우치고 그 감리 업무를 할 때 우리한테 주어진 업무 책임이나 의무는 다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이제 그런 일들이 너무 뭐 서류 작성 같은 경우 사실 감리자가 해야 될 기본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그런 감리자, 그다음에 현장에 나와보지도 않는 감리자 이런 분들은 되도록이면 추후에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자에서 제외를 하거나 아니면 이거에 대한 모니터링과 품질에 대한 사후에 모니터링을 시행을 해가지고 실제로 그 감리자가 추후에는 그 감리를 못할 수 없는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한테도 좋은 일이 좋게끔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서울시에서도요. 그 작년 재작년부터
이 허가권자 지정감리 이제 올해 사기가 5월 1일 명부로 시작됐거든요. 요구를 해요. 설계자나 시공자나 건축주가 민원을 제기를 하면 명부에서 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도 작년에도 이렇게 뭐 민원이 몇 건 들어와서 뭐 근래로 뭐 감리비 문제도 뭐 한 1,000만 원짜리를 뭐 한 3천까지 받고도 뭐 못한다고 막 하니까 들어왔어요. 그럼 그 사람을 신고를 하면 저희가 명부를 받아서 서울시에다 주면 제외시키겠다고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김 이사님이 이제 불편한 일을 당하셨어도 이 같은 건축사로서 이걸 뭐 고발이라 그래야 되나 이걸 못하는 처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아니면 충분히 지금 뭐 법 제도나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제 스스로가 뭐 고발이나 뭐 그런다기보다 전체 그 나머지 회원들을 위해서 정말 그 좀 안 됐지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용이 있으면은 문서화만 되면 제외를 시켜 줄 겁니다. 이경영입니다. 저는 허가권자 지정 감리 제도 아까 제가 원래 여기 명단에 없었습니다. 워크숍에 여기 명단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사회를 제가 그 회관건립 TF 위원회가 이제 이사회를 통과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여기 명단에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분임토의 1조, 2조, 3조에도 제 명단이 없었는데 저한테 어디 들어갈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갖고 1조에 들어가겠다. 왜냐하면 지금 그 왜 1조에 들어가자고 했냐면은 저하고도 이제 관계도 조금 있지만은 지금 요 관계 영향 있는 건축사의 공사 감리 업무 범위 이거를 요즘 해소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제 서울시 건축사회하고 서울시청하고 협의 과정이나 지금 움직이는 그 내용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잘못돼 가고 있어요. 지금 그 내용이 뭐냐면 서울시 건축사회하고 서울시청하고는 뭐냐면은 영향 있는 건축사가 자신이 당선작을 만든 용도의 건축물만 똑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경로당이나 동사무소나 뭐 이런 식으로 설계했을 때 그 당선작과 같은 용도일 때는 영향 있는 건축사가 허가권자 제외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지금 그렇게 된다 그러면 영향 있는 건축사는 자기가 설계한 거 거의 감리를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관공사 같은 거 동사무소나 그런 거 같은 경우 뭐 전부 다가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로 규제하자 하는 거는 저 자신도 영향 있는 건축사지만은 영향 있는 건축사한테 뭐 하지 말자 그러면서 서울시의 허가권자 지정 감리제도 업무 지침을 변경하자. 지금 그래가지고 25개구로 서울시청 건축기획과에서 그 25개 구청에다가 내려보낸 지침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서울시 건축사에서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업무 그 지침을 변경하자 그러는데 여기에 찬성과 반대 또 의견 없으면 의견 없음이라고 해갖고 5월 6일까지 그 서울시청으로 보고하라 이런 공문이 내려온 거를 저희가 봤어요. 근데 이게 업무 지침만 변경해갖고 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실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작년 3월 달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영향 있는 건축사가 일반 건축사하고 협업한 설계 건축 협업해가지고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권자 제외 신청을 받아주지 말라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런데 그게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건축법 25조하고 건축법 시행령 19조하고 거기에 어긋나기 때문에 일부 영향 있는 건축사들이 그 국민권익위원회 그 민원을 제기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에 그건 법에 어긋나니까 그런 거 시행하지 말라 그래갖고 작년 5월 초에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가장 문제는 그렇죠. 영향 있는 건축사가 송파에 저도 송파구에 있지만 80몇 건을 수주했다는데 거기 직원이 몇 명인지는 확인을 해봤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 그 기간 동안에 한 30몇 건을 했어요. 근데 저는 직원이 11명입니다. 공급 나가는 직원이요. 먹고 살라고 하면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물론 영향 있는 건축사로 하면서 제가 타인이 설계한 그 허가권자 지정 감리를 협업해 가지고 몇 건 해준 건 있습니다. 제 친구가 하다 보니까 80몇 건 같은 경우는 그건 좀 무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시 건축사회가 이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영향 있는 건축사 제도를 바꿔 가지고 허가권자 지정 제외 감리를 그 제도를
정상적으로 돌려놓겠다 하는 거는 지금 서울시청하고 서울시 건축사회는 제가 보기로는 우리 회원들이 보고 있고, 그러니까 회원들한테 우리 노력하는 모습만 보여주자. 이거 어차피 안 되는 건 그 법하고 그거는 고쳐야 되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25조 건축법 25조하고 건축법 시행령 19조 상에 이미 역량 있는 건축사는 자기가 설계한 거는 자기가 감리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국회를 통과하지 않고 법내용은 그대로 둔 채로 그 서울시 시청의 업무 지침만, 허가권자 지정 업무 지침만 변경한다 그렇게 해갖고 그렇다 하면은 이게 과연 될까? 그러고 저는 이거는 저는 회장님 이하, 회장님, 부회장님 전부 다가 회원들 허가권자 지정 감리를 하고 계신 회원님들의 민원이 많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그런 명분 쌓기용으로 저는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서울시청은 어떠냐? 서울시청은 서울시 건축사회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우리도 노력을 했다. 이런 명분 쌓기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거는 이 위원장님이 처음부터 취지가 허가권자 지정 감리를 역량 있는 건축사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네, 단어 자체가 우린 싫어요. 그래서 이제 신기술도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역량 있는 건축사들의 행태가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 역량 있는 건축사 자기 거 자기도 하고 또 허가권자 지정 감리도 신청을 해서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30건을 20건을 했다 그러면 자기가 다 수주한 거는 할 수 있다는 것도 어떤 일반 건축물도 역량이 없다는 역량이 있든 없든 걸 갖고 다 내놔요. 그러니까 역량 있는 건축사니까 자기 거 자기가 감리한다는 거는 법의 취지에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처음부터 안 맞는 거여서. 그리고 이렇게 불편하게 1년에 몇십 건씩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직원이 11명 있다고 해서 30개 했다고 해서 그거는 좀 취지에 좀 안 맞는 거고. 그래서 오늘 이 토의 내용이 뭐냐면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도 법의 취지에 안 맞는 거는 바꿔야죠. 역량이 있다고 해서 감리를 자기가 한다는 거는 원래 취지에 안 맞는 자체였죠. 시작할 때가 뭔가 잘못됐던 거여서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고, 협회에서 우리가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허가권자 지정 감리 신청을 해서 하고 있는데 하다가 갑자기 공사를 하다가 파트너라고 역량 있는 건축사가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감리를 안 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얘기. 신기술 마찬가지죠. 2만 원짜리 하나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감리를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다 권고를 했는데 말씀대로 말이 안 맞는데 법을 바꿨죠. 그러니까 조장님 의견에 100% 그건 공감을 하는 겁니다. 허가권자 지정 그러니까 좀 감리. 미안한데 이제 오늘은 이렇게 위원들이 좀 많이 오셨으니까 여기 하고 나중에 이제 그 우리 회장단하고 얘기할 때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죠. 정리하죠. 그렇게 하죠, 위원장. 네, 다음 구로구에 있는 김혁중 이사입니다. 저는 허가권자 지정 감리를 신청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협회에서 만든 취지가 어려운 회원들을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아서 안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돌아가는 행태를 보고 여기저기 구구에서 나오는 민원들을 보니까 저희 아까 청국정 건축사님 발표하셨죠. 소통위원회들 새로 회원들 받아야 된다. 안경희 건축사님 이제 회원위원회에서 신입 회원들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 우리가 정화되지 않았는데 그게 될 리가 있겠어요? 시스템이 좋으면 뭐예요? 그걸 다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분명히 아까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도 대부분 맞지만 분명히 잘못하신 점도 있어요. 친구 거라고 해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협회 일을 하시는 분은. 저는 이번에 서울시에 조사위원회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역량 있는 건축사 다 사무처에 기록이 있거든요. 사용 승인 난과하고 전수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확히 억울한 누명이 있으신 분은 벗어드리고 역량 있는데 내가 잘했는데 왜 역량 있는 거 갖고 못한 사람들 때문에 욕을 먹습니까? 그것도 밝혀야 되고 정확히 전수 조사해서 신입 회원들 대거로 들어오기 전에 정확히 우리가 자구 노력을 해갖고 징계할 걸 징계하고 결론 내서 누명 벗으실 분들은 벗고 그렇게 해서 이거를 만들어야지. 우리가 조사위원회는 그럼 괜히 만들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조사하려고 조사위원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건축사에서. 그래서 저는 전수조사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서대문 건축사의 회장 조승봉입니다. 우선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 특별검사 대행을 한 8년 정도 했거든요. 이것은 시행착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특검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서대문 관내에서 이제 지금 땅짓고라고 하는 것을 제가 수석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해보니까
이 특검을 해서 나와서 이게 마치 어떤 그 역량을 발휘하는 양 체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초기에. 그래서 나도 특검을 해서 저분들이 체크하는 만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특검을 가보니까 잘 돼 있는 디자인 건축물은 그냥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시시비비 가려지면서 지금은 상당히 특검이 자리를 잡고 준공하는데 공무원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준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좀 우리 구로 건축사님 말씀하셨는데 좋은 얘기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우리 건축사가 제가 서대문에 지금 46명이 등록돼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저는 뉴욕의 그 SOM에서 같이 이제 근무를 하다가 들어와서 보니까 정말 건축가는 되게 멋있었거든요. 피크닉도 하고 와이프와 같이 가서 말도 타고 그리고 자기네들 정말 떳떳한 그림을 그리고 이런 것으로 생각하고 국내에 들어와 보니까 정말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우리 건축사들 서너 명 모여가지고 직원 한 명 두고 거기에 또 협조하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제가 맡은 가장 큰 이유는 저희 관내에 일하지 않는 그분들에게 많은 일들을 나누고 공유하자라는 의미로 사실 회장을 제가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을 그렇게 수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마 아까 지적하셨듯이 좀 어려운 건축사들이 많으니까 라이센스 따면 뭡니까? 변호사들은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회계사들은 큰소리 빵빵 치는데 왜 건축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그것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건축사와 건축가는 또 틀리다고 또 비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어렵게 정말 라이센스 땄지 않습니까? 이것은 서로 상호간에 협력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법의 취지를 떠나서. 그래서 첫째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먼저 이 소규모 감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된다. 저도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어서 고급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 디자인하고 제가 감리하고 싶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와서 감리할 때 저희 대충 하는 경우 참 많습니다. ACI 코드 정식으로 맞춰서 철근 하나까지 봐주고 이렇게 하려면 정말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근데 아까 정말 좋은 지적하셨는데 오셔가지고 다른 거 얘기하시는 분 많아요. 와서 이거 사진 다 찍었느냐 올려보내달라 이렇게 하고 오늘 저녁 때쯤 와서 저녁 같이 하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정말 역량 없는 건축사가 와서 이 감리를 한다는 자체가 저는 사실은 좀 이게 헤이트한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오늘 이런 자리에서 우선 첫째 냉정하게 우리가 이 소규모 감리를 받았을 때가 정말 할 수 있는 건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좀 모순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500만 원짜리를 하게 되고 어떤 경우는 1,800만 원짜리를 하게 되고 나서 그 순서가 잘 오지 않을 경우는 1년에 500만 원짜리 2건 한다면 이거 정말 참 복권도 제대로 못 따가지고 되게 좀 창피한 경우가 되는 경우고, 어떤 경우는 간단히 해가지고 한 7, 8천도 따는 경우도 저희 관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형평성에 대한 부분을 과연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뺑뺑이 돌려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좀 어느 정도 큰 규모에 대해서는 건축물을 위해서 좋은 건축사의 기준을 어떻게 감리를 또 택해줘야 될 건지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우리 협회에서도 생각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교육적인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30, 40대의 많은 건축사들이 이제 현장에 나가고 할 텐데 그 지적하기 전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과연 실설계라든지 이런 어떤 현장의 엔지니어링을 제대로 해서 도면을 보고 파악을 하고 있는 건지조차도 한번 저희가 그런 것들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협회에서 관리를 해줄 것이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감리라든지 설계를 통해서 밖에 나가서 우리 현장에서 안전관리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협회에서는 우리 건축사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인권을 좀 보호해 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도 협회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이게 검토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약 한 3년 정도 걸쳐 있죠. 19년도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조금 체계가 잡기 위해서 오늘 워크숍을 통해서 한번 그런 문제점들이 뭔지 몇 가지 지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역량 있는 건축사들이 실제 가서 오히려 현장 감리를 제대로 해주는 거, 이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저희한테 보고 들어온 어떤 감리자는 구청이라고 어느 구청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거기서 와서는 전역과 향응을 또 요구하시고 또 이런 데 있어서 저희가 지금 다 메모를 해놓고 이제 그런 건축사들은 좀 징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협회에서 해야 될 일, 그
그다음에 우리 건축사들이 해야 될 일들 부분을 이렇게 좀 구별해서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건축위원회 위원장 김경남입니다. 허가권자 지정감리 일을 나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근본 취지가 어려운 건축사들을 돕기 위한 제도인가요? 아니죠? 여기 나와 있듯이 건축물의 품질을 강화하는 게 목적이- 최초는 소규모 건축물이 지금은 이제 허가권자지만 제일 처음에 16년도에 발효될 때는 소규모 건축물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2018년도부터 그 건설사가 들어왔지만 그 전에는 200제곱미터까지는 건설사 없어도 공사를 할 수 있었으니까 네네. 그거에 대한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거고 내심 뭐 복합적인 거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사실은 딱 한 가지 뭐 건축물의 퀄리티를 위해서만 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물론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토론의 목적은 정확히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 목적보다는 다음 목적이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품질 강화를 위해서 저는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이 사실상 우리가 이제 건축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 뭐 연결되는 것들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같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이제 초기에 시작되고 정착이 돼 가니까 문제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조금씩 이렇게 없애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한 네 가지 정도는 역량 있는 건축사가 과연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진 않은데 이런 불만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 역량 있는 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좀 세분화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현상 공모 당선 실적 한 건, 뭐 두 건 그런 걸로 할 게 아니고 뭐 저희가 건축법의 25조 19조를 뭐 계속 주무르듯이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 법에서 협회에서 좀 업무 지침을 좀 어느 정도는 정할 수 있게 그 테두리 안에서 정할 수 있게 법을 좀 만들어 놓으면 그런 세부적인 것들은 협회에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리 제도를 감리하는 분들을 뭔가 점수로 따지기는 좀 어렵겠지만 어떤 품질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을 정도를 좀 따져서 뭐 점수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좀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뭐 해외 어떤 사례들을 듣기만 했는데 설계 장인 제도 그런 부분도 조금 참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건축사만 따면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해야 된다. 뭐 그런 전반의 어떤 의식들이 있는데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건축의 어떤 주 목적을 가지고 저희는 포커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설계 장인 제도에 대한 부분도 조금 만들게 되면 이런 역량 있는 건축사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만들어졌지만 향후에 시간이 지나면 이런 걸로 인해서 조금씩 이렇게 지워진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럴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뭔가 우리가 이제 감리를 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은 역량 있는 건축사 제도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 정말 한 번에 제명해서 못하게 하거나 그런 부분도 참 이제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게 좀 쉽진 않을 것 같거든요. 협회에서 제명을 한다는 게 점수제라든가 아니면 레드카드 옐로 카드제로 해서 한 번 실수하면 옐로 카드, 두 번 하면 레드 카드, 그 다음은 뭐 제명하는 식으로 해서 만약에 내가 레드 카드를 받았어요. 그러면 1년에 뭐 10건 받을 거 조금 레드 카드를 안 받는 사람보다 좀 적게 받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한 4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이런 법 제도가 정착이 되면 결국은 그걸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세분화시키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질문 하나 해볼게요. 그냥 원칙적인 얘기 하시니까 그럼 역량 있는 건축사가 현상 설계를 해서 꼼빼를 해서 당선된 게 감리자 역량하고 관계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직접적인 관계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그렇다고 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게 설계를 잘 해놓고 그게 사실상 공사 잘하고 좋은 건물로 만들어지기까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 마인드 아닐까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아니 모르겠어. 근데 최초에 보면 설계하는 거하고 감리나 시공은 진짜 달라요. 그렇죠. 방향이 달라요. 맞아요. 진짜 다르니까 그거를 갖다
그러니까 나는 얘기해. 이렇게 무식한 새끼들이 갖다가 된 거야. 역량 있는 건축사라고 감리를 하게 만든 거야.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저도 이제 젊었을 때는 현상 설계를 때문에 그런 거 왜 같아요. 명시 때문에 그런 명시 거니까 때문에 그 단어가, 그러니까 역량 있는 의사, 역량 있는 뭐 약사, 역량 있는 변호사, 그런 단어가 없잖아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러니까 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런 것 때문에 얘기하는데 그걸 자꾸 결부시켜서 하면 아예 단호하게 우리 자체가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아. 제 입장에서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논해서 빼야 되고, 감리하고 설계하고는 물론 설계자가 감리를 하면 원칙적으로 좋지만 현상 설계를 해서 그게 당선됐다고 전혀 관계없는, 아까 얘기한 뭐 노인정을 했는데 뭐 다세대 주택 감리를 그냥 할 수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이 고쳐 나가려고 법을 바꾸는 건 힘들어요. 시행령 바꾸는 거.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역량 있는 건축사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근본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역량이 없어서 감리를 못하거나 허가권자 지정 감리를 못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일단은 우리가 현상 설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꼼페를 하기 위한 거는 두 가지 이유인 것은, 첫 번째는 명예와 명성 또는 사무실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 현상 설계를 하고, 두 번째는 생계 유지형일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두 개 다 해당돼 가지고 현상 설계를 지난 2012년까지 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현상 설계를 안 해도 먹고 살만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역량 있는 건축사가 아닐까요?라고 제 스스로 자문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량 있는 건축사라는 제목 자체가, 단어 자체, 어휘가 잘못된 거는 우리가 서로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상 설계를 하는 거는 정말 딱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이유입니다. 결론적인 거는 우리가 역량 있는 건축사라는 이 제도는 근본적으로 없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러면 건축사 시험을 뭐 일본처럼 1급, 2급을 시험을 보든가, 아니면 건축사를 역량 있는, 우리는 그러면 다 시험 보고서 됐는데 역량이 없어서 그 우리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외되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우리가 근본적인 거고요. 김경남 위원장님, 그다음에 조고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없는 일 없으시는 건축사님에 대한 일에 대한 시연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사실 되게 이례적인 것 같고요. 그거보다도 우리가 그분들을 먹고 살리기 위해서 이거를 감리 제도를 만든 건 아니고, 우리가 감리의 취지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건축물을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건축사가 갖고 있는 공공성에 대한 책임을 좀 더 그 어깨에 짊어지고 가겠다는 의지인 것이지, 꼭 일을 나눠서 나눠 먹고 그런 그런 거는 아니다. 김영진 감사합니다. 서울시 감사. 제 얼굴 잘 좀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뭐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이제 그 감리를 하면서 그 불법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공자가 이제 몰라서 하는 불법도 있고, 또 시공자가 의도적으로 하는 게 있고, 또 뭐 건축주가 요구해서 하는 게 있고, 뭐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제거한 게 이제 이제 경사 지붕 이렇게 해가지고 경사로 만들어서 뭐 그거를 확장한다든지, 또 방을 이렇게 쪼갠다든지 유형이 있어요. 뭐 1층을 이렇게 또 나중에 확장하려고 한다든지. 근데 감리하면서 참 보이거든요. 어느 것도 뭐 교묘하게 하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사실은 나중에라도 또 할 거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뭐 드러나지 않게 저는 지금까지 감리를 했는데, 근데 사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잘못한 것 같아요. 무조건 진짜로 그걸 아예 할 수 없게 우리가 어떤 앞으로 그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지금 이제는 단호하게, 그래서 변호사라든지 의사들도 뭐 조그만 약의 성분이 틀린데도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뭐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렇게 좀 유도리가 너무 이렇게 편차가 커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간에 어떤 기준을 설정하지 못하니까 대외적으로도 기준이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여겨지기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번 차체에 좀 확실하게 못하게 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중에서 불법 중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일조권 부분에 대한, 기본적으로 일조권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건축사가 눈을 감아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범법자가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경우가 생기는 이 법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일조권이 없는 나라가 굉장히 많아요. 전 세계로 따져보면 아마 한 95% 이상이 일조권을 우리나라처럼 강하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근거는 뭐냐면, 요즘에 이제 서울시의 주택
문제가 지금 심각한데 우리나라 서울시에 300만 호가 있거든요. 근데 저기 주택으로 따지면 150만 호가 있는데 한 가구에 150만 호에 세 가구만 생겨도 500만 호가 생기니까 서울의 주택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논리로 설득을 해서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잘은 알지 못하지만 제가 감리에 대한 한번 본질을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보통 해외에서는 인스펙터라고 표현하거든요. 조사자거든요. 말 그대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건 슈퍼바이저, 슈퍼비전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다세대를 하는데 우리 관내에서 보통 평당 한 예전에 10만 원 했다가 지금 15만 원, 한 20만 원, 그래서 3천만 원의 설계를 듣겠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예전에는 설계 감리 해가지고 뭐 감리는 한 1,000만 원, 그래서 한 4천만 원 정도면 굉장히 개인이 내기는 큰 돈이라고들 생각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4천만 원을 저희가 3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설계의 질을 생각해 보자고요. 처음에 저희가 CD라고는 컨셉추얼 디자인, 그럼 스케마틱 디자인에서 기본 계획이 끝나고 그다음에 인허가를 내는 컨스트럭션 드로잉까지 냈다고 하자고요. 자,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도면이 현장에 나갔을 때 여러분 감리자가 그거 가지고 감리할 수 있어요? 저는 못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뭐가 돼야 되면 디자인 디벨롭먼트 드로잉이 나와서 DDD까지가 끝나줘야 감리자의 역할은 도면 그대로 해줘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역량 있는 건축사가 되려고 하면은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모든 드로잉이 완벽하게 그려져 있다면 현장에 나가서 다른 거 얘기 못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그러냐면 실제 우리의 생활이 저도 지금 3천만 원짜리 이걸 해보니까 DDD 드로잉 못 해줍니다. 왜냐하면 MEP 우리가 이제 우리 외주 주면 지금 1,000만 원 정도 나가죠. 구조 한 500 나가죠. 저희 내부에서 이 스케치업 해가지고 다 이 컨셉 만들면 1,500만 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3천만 원짜리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면을 갖다 우리가 외주를 처리를 한다면 보통 그 도면을 갖다 상세 도면을 우리의 입맛에 맞는 이 전체 코디에서 킥업 미팅 딱 하기 위해서 MEP까지 구조까지 다 도면이 나가려면 이것만 해도 한 1,500만 원 외주 나가는데 그러면 4,500만 원을 3천만 원짜리가 와서 우리가 설계를 수주를 했다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 도면이 우리가 설계 도면 가지고 제가 만약에 현장을 나갔는데 오늘도 아까 계속 싸우는 게 그거거든요. 제가 잠깐 나와 보니까 뭐 현장에서는 도면이 안 맞는다. 근데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장 상황 잘 모르고 이 도면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감리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감리자는 할 게 없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제가 이게 좀 과하게 표현일지 몰라도 그것이 결론적으로 설계비에 대한 문제, 그것에 따른 도면에 대한 질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감리가 누가 나가도 할 수 있다면 완벽한 도서위에서 이 도서대로 하는 것이고요. 역량 있는 건축사라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여기를 현장에 나갔더니 공간이 정말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고치고 싶어요. 이건 저는 건축줄에서 고쳐줍니다. 그러려고 하면 도면이 또 다 변경돼야 되잖아요. 그럼 일괄 변경 사항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변경해야 될 이런 사항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이 감리가 소규모가 정착이 되려면 도서가 완벽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려면 설계 부분에 대한 것에 그 비용도 우리가 제대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장종덕입니다. 공사위원을 제가 맡고 있고요. 역량 있는 건축사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 좀 해보고 싶은데요. 내가 설계한 것을 내가 왜 꼭 감리를 하려고 하는지. 직원들 송파 몇 100여 건을 했다고 하는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그걸 감리를 하고 있는지, 다세대주택 소규모 건축물을 설계하기 위해서 직원을 10명, 20명 써야 되는지, 그거 갖고 회사가 운영이 되는지. 그래서 역량 있는 건축사나 이러한 사람들을 감리할 적에 우리가 법을 당장 개정할 수 없다면은 특검자라도 3명 정도 붙여준다면은 이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설계한 것을 내가 설계할 수 있도록 건축주가 왜 위임을 할까요? 특검자를 3명 정도 붙여준다면은 서로 짜지 못할 거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업무 대행 얘기하는 거죠. 대행자를 3명을 붙여주시면. 안녕하세요. 강북구 건축사의 문종로 회장입니다. 시간이 아까 30분이라도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같은 얘기 계속 중이라서요. 역량 있는 건축사가 문제 있다는 거는 다 알고 오늘 주제가 지금 그건데 제가 알기로도 지금 서울시 우리 건축사에서 서울시청에다 올려서 지금 구청으로 저도 어저께 그 얘기를 들었는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여기 보면 건축물의 품질 관리 강화가 있는데 저도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조금 규모 있는 그 감리를 지금 맡아서 배정 받은 지 7개월 만에 계약을 해서 이제 지금 토목 매집 파일 밟고 있는데 토목건자 지정 감리를 받아서 감리자 지정을 했을 때 현장 배치했을 때 상주감리 지금 1인 건축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1인 건축사들 많은데 어느 누가 나 지금 사람도 못 구했는데 왜 감리 배치하라고 이 얘기가 나와서 지금 내년부터인가 이제 뭐
건축사 법 없으면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일정 규모 이상 못 받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허가건조 지정을 건축만 받다 보니까 나머지 저희들이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잡식이라고 하잖아요.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이렇게 뭐 5-6가지를 분리 발주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품질 관리에 대해서 말해요. 감리자가 2개 회사, 저 같은 경우 2개 회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건축은 우리가 법에 의해서 허가건조 지정 때문에 구청에서 이제 발주를 하고 나머지 우리가 아는 토목이라든가 나머지 기계 전기 이런 사람들은 그냥 어떤 뭐 감리 전문회사 또는 나머지 자기가 아는 친분으로 아는 또는 공사를 하는 업자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한테 뭐 도장을 씌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리 현장에서 관리도 안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느 정도 규모, 금액 또는 기간에 따라서는 그렇게 배치를 하는데도 하는데 일반 지금 다세대 뭐 우리가 흔히 아는 5층짜리 뭐 그야말로 2-3천만 원짜리 하다 보면은 사실은 저희들도 반성을 해야 될 부분들이 5개월, 6개월 그냥 처음에 도장만 찍어주고 속된 말로 대지 경계해서 야리가다 메고 그 사람이 현장 가지도 않아요. 설계자한테 다 맡겨놓고 준공 때 설계자가 도면 다 그려서 갖다가 받쳐주면 그거 가지고 가요. 저도 물론 그러지만 그런 제도부터 저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상주감리가 되더라도 다 아시는 얘기지만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법으로 우리 뭐 서울시에다가도 지금 역량 있는 것도 얘기지만 그런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건축 상주 감지하려면 지금 65세 이상이 지금 분기 현상입니다. 상주 감지자들이 왜 그런지 아시잖아요. 국민연금 면제받죠. 뭐 월급 한 200-300만 원 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을 받았다. 설계비, 그러니까 감리비를 물론 내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마지노선 이익 챙기고 나머지 그냥 그분들은 현장 가서 앉아있어 아무 내용도 몰라요. 제가 가도 모르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역량 있는 건축사도 문제 있는 것도 맞지만 지금 여기 보면 품질 관리에 대한 진짜로 우리가 건축사로서 감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어떤 사람을 배치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오히려 거꾸로 감리가 그야말로 감비만 받고 착공할 때 나오고 나중에 준공 때 나가서 도면에 맞네 안 맞네 이렇게 얘기해서는 좀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무리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이 법이 25조하고 19조가 생길 때 이제 공사의 감리 또는 허가권자 지정 그 감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제외 항목으로 해가지고 1, 2 해가지고 신기술을 가진 건축사 또는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 이래갖고 제외되게 돼 있는데 그런 법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그 당시는 그 법 만들어졌을 때 저도 역량이 없는 건축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왜 그렇게 만들어졌나 국토교통부에서부터 왜 그렇게 만들어졌냐 하면은 거기서 법을 운영하고 중앙건축위원회나 해가지고 거기 계신 분들이 상당히 다 작품을 하시면서 큰 건축물 설계하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신기술도 가지신 분들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입에서 내가 설계한 건축물, 내가 진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 갖고 설계한 건축물이 타인에 의해서 감리를 보면서 뭐 간섭받는 거 이런 거가 싫다 그래갖고 그 2개 항목이 들어간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역량 있는 건축사 제도로 인해서 허가권자 지정 감리 제도가 이렇게 손상되고 한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협회 차원에서 또는 서울시 건축사회 차원에서 또는 서울시청 차원에서도 그렇고 국토교통부를 움직여갖고 법을 그 예외조항 2 줄만 없애면은 깨끗합니다. 왜 그 제외돼야 된다는 허가권자 지정 감리가 제외돼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 이 사람들은 아예 두 개 신기술 그리고 역량 있는 건축사 이 2개를 없애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협회에서는 그렇게 했을 때 골고루 전체 건축사들이 동등하게 우리가 다 지정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그렇지 않겠느냐. 저는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서울시 건축사회하고 서울시청하고 움직이고 있는 방향이 지금 이런 방향은 안 된다. 어떻게 근본적으로 법을 그 2개 조항을 없애려고 노력해야 된다. 네. 그런 뜻이었습니다. 네. 혹시 딴 분 말씀하실 분 없으면 시간 다 돼서 그냥 뭐 같은 얘기 계속해서
그러긴 한데 이것도 몇 년 전부터 계속 지금 뭐 6년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까 그 자체가 아니 누구는 설계한 거 내가 감리하고 싶지 역량 있는 건축사만 감리하고 싶은가? 그러니까 말이 안 이건 사실 토의할 수 없는 부분인가? 역량 있는 건축사 단어 자체가 이건 진짜 잘못된 건데 이거를 옹호한다든지 뭐 다른 방법을 한다는 자체 개인적으로 그 협회 차원에서도 서울시가 이렇게 되면 뭐 국토부 움직여 대통령 바꾸는 거겠죠. 예, 예, 예. 되는 거죠. 오늘 저기 말씀 안 하신 위원분들은 뭐 다 같은 생각이라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 저기 서대문의 조 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야, 끝내도 되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